대전은 원자력 연구시설이 위치해 있으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저장된 방사성 폐기물 양에 비해 처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먼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민주당의 대선 얘기 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을 이낙연 후보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지역에서도 이제 예. 지지 후보가 달랐던 당원들 앞으로 잘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단합된 모습으로 잘 해쳐온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당무위원회 결과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존중하고 네. 또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선대위가 구성되고 원팀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일치 단결하자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지역 선대위도 황 의원님께서 맡게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다선 의원도 계시고 네. 또 시당위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네. 예, 저는 백이 종군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난제가 있을 때마다 정면 돌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경기도 국감에서 아마도 야권이 대장동 문제를 이제 정치 쟁점화해서 어떤 실체를 규명하고 본질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무책임한 이제 의혹 부풀리기, 네.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즉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출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것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바와 같이 이재명 지사가 난제가 있을 때 이를 정면 돌파를 통해서 해결해온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무엇보다도 본인이 떳떳하다는 것이겠죠. 떳떳하니까 내가 이 문제, 즉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사실은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그런 사례이고 그 이후에 이제 땅값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이제 높이 땅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민간에게도 좀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이고 비리의 실체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예컨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50억 문제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의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전직 검사들이거나 또는 이제 토건 세력들의 그런 부패 카르텔이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 핵폐기물 문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예.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보유량 어느 정도입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보다도 많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고리 다음으로 많고 다른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보다는 더 많아서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데요. 네. 이게 200리터 드럼으로 31,656드럼이 돼가지고 매년 600드럼씩을 이송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5, 60년 정도 이송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사실상 방사성 폐기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대전에 현재 있는 폐기물도 이송하려면 5, 60년이 걸린다. 예.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저장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방패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난 5년간 방패 물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2014년부터 경주에 방패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정확하게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인데 중저준위 폐기물이 경주로 이송되고 있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9,880인데
지금은 31,656개로 오류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방패 물량은 늘어나는데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죠? 오늘 이제 중저준이 이 방패물, 중저준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부 산하의 원자력 환경공단이고, 네. 다른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경주 방패장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이송이 되는데, 네. 이제 대전은 원자력 연구원에 있고 이 원자력 연구원 내에 있는 그 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방사성 폐기물은 금방금방 이송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이 관리 책임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이송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방패장이나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우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경주 방패장과 이제 원자력 발전소 원전 주변은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해마다요? 또 그렇죠. 예. 예. 또 원전 주변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서 특별 지원식으로 해서 수십억에서 200억 이상씩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전은 이 발전 시설도 아니고 방패장도 아니고 발전 시설이 아니라 연구 시설이고 방패물 처리 시설이 아니고 뭐 임시 저장 시설이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사용 후 핵연료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방패장 또는 원전 주변 지역과는 다르게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제가 그 특별 지원식으로 수십억에서 200억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전은 1억 정도 받습니다. 1억. 사실상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12일 국감에서 황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답변 네. 들으셨습니까? 정부 측의 입장은 이게 대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물 처리장도 아니고 발전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네. 당장 지원할 방도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다를 바 없고 네. 즉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처럼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전 지역에 아무런 지원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고 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하는 건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죠. 네. 담당 부서인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대전에도 상응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전같이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도 이제 주민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고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어떻게 입법 활동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산업부 과기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네. 행정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촉구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이 저장 주체들에게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걸 부과해서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박영순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금년에 통과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또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현재 대전에 있는데 이게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을 하셨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소진공에 대한 국감이 있거든요. 네. 오늘 할 생각이고 이 소진공은 중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소진공이 하는 일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진공이 위치한 지역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고 상점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에 밀착해서 있는 것이죠. 세종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대전에서도 좀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보면은 저도 가봤는데 그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서 새로운 청사는 꼭 필요하거든요. 네. 새 청사를 마련하도록 대전도 좀 지원해줘야죠. 그렇죠. 네. 거기도 이제 새 청사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네. 돈이 부족하니까 주어진 돈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세종에 가면은 좀 더 좋은 건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종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전에 나머지 하려면 뭐 지원해줘야죠.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까지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